애순이를 제가 대할 때는 금명이로 제가 딱 분장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살짝 얄미워하는 느낌? 관식이의 이것은 소리 없는 함성을 만들어내는 그 빌드업. 울보인 애순이는 울지 않는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무쇠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해요? 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럼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와,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랜만에는 아니지만 지난달 정도에 뵀었죠? 뵀었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배우연구소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봤던 또 저한테 그때 선물로 박해일 선배님 책을 주셨었어요. 맞아요. 그걸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많은 선배 외국 배우님들과 다 함께 이렇게 이야.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집필도 하고 있고. 약간 소장님의 그러면 최애 배우들을 사진을 맞아요, 진짜로. 로빈 윌리엄스라든지 필립 세이먼 호프만처럼 이렇게 하늘로 가신 분들은 제일 하늘 위로 계시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 배우들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한국 배우분들도. 네, 저희 같이 넥스트 액터 작업했었던 그런 배우들 여기 있고 언젠가 아이유 배우의 큰 책을 쓰게 영광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유 씨가 와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요, 진짜. 저도 너무 여기 왔었습니다. 백은하의 주고받고이잖아요. 먼저 줄 것들 가지고 네, 오셨다는 제가 소문을 가지고 왔죠. 들었습니다. 폭삭소가 수다의 와, 이제 MD들과 받아들여요? 네네. 꽃 구경 갈 때 네, 딱 네.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애순이의 원고지 네, 그 컨셉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수첩과 시인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 있는 게 이제 갈피. 꽃갈피. 네. 그거는 이제 제 공연에서 위닝 공연에서. 네, 저희 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이제 쌍안경이에요. 와, 정말 거의 이렇게 끼고 봤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휴지 브랜드와의 협업이. 와, 새롭게 다시 한번 더, 네. 더 정주행할 때 꼭 제가 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되게 행복하면서 웃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서럽고 네.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고 맞아요. 이 감정이 보통은 따로따로 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한 번에 이 감정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신 분들이 진짜 많았었을 것 같고 아유 씨 주변에서도 아마 많은 또 리뷰 네. 반응들을 좀 맞아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진짜로 계속 와요, 핸드폰에 뭐가. 근데 저도 되게 뭔가 제 딴에는 되게 성실하게 이 연예계 활동을 노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연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변에 피드백이 많았던 경험은 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신이 너무 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다 똑같이 나오자마자 그걸 다 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일망을 시작하신 분들도 따로 계시고 이제 봄이신 분들. 네, 이제 봄이신 분들. 그 뒤에 어떻게 되니? 막 그래서 저기는 그 해결되는 거지? 막 너무 고구마 아니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셔서 저희 그 드라마는 그 회에 다 그 고구마와 해결이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있어서 막 길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안달복달 이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행이다. 그럼 그거 믿고 볼게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막 빨리 그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제 사막을 다 미처 보기 전에 막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출연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신기하면서 기쁜 건 저희 가족들의 반응인데요. 어때요? 진짜 그게 궁금하다.
저희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뭐 동생이 되게 난 너무 은명이 같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은명이 할 때 대할 때 그 찐 동생한테 하는 그 제가 그거를 많이 차용하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연기한 그 유석 씨, 네. 은명이 역을 연기한 강유석 씨한테도 저희가 근데 붙어서 찍은 씬들은 아주 적었어요. 총 한 3, 4회차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금명이 잠시 집에 올 때. 네네. 그쵸. 그때 그리고 제가 또 집에 오래 머물 때는 은명이는 또 군대가 있고 그렇네요. 제 뭐 결혼식, 금명이 결혼식 씬에서나 아예 이제 마지막 회 뭐 그쵸. 이럴 때 첫 등장씬 이럴 때밖에 없었어서 사실 가까워지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찍을 때만큼은 서로 어떤 그 남매로서의 그런 타격감 유석 씨도 저를 진짜로 막 세게 밀어댄다. 그럼 유석 씨도 저도 진짜로 제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셔야 된다. 막 이런 상호간의 합의 하에 되게 좀 리얼하게 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뭔가 쓸 법한 그런 바이브를 많이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아주 껄렁한 바이브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술도 막 한 잔 해가지고 막 머리도 잡아당기고 막 목 물때를 치고. 근데 그런 걸 유석 씨가 또 너무 재밌게 쿨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 남매가 찍는 씬은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닥거리기만 하는 또 남매는 아닌 그럼요. 그게 또 결혼식 씬에서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그 애 우는 차 안에서도 은명이가 울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남매 간의 그런 입체적인 감정을 또 작가님께서 잘 담아주신 것 같고 유석 씨가 또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족 반응이 그래서 또 네.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오는 드라마는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아빠께서는 또 본인 스타일이 아니시면 중도 하차를 많이 하세요. 냉정하시네요. 네, 되게 냉정하시고 그래서 아빠 그거 진짜로 안 봤어? 그러면 진짜로 안 본 막 작품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폭삭소가수다는 저희 엄마, 아빠, 할머니, 언니들 그리고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 제 동생까지도 이게 너무 다 이걸 재밌게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이입하는 캐릭터가 다 다른 거예요. 건드리는 부분들이 네. 다 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이입을 했어. 그 대사가 그렇게 와닿았어. 이런 얘기를 가족 모임을 좀 자주 갖는 편인데 그게 막 대화 주제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계속 끝까지 재밌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어떤 장면이나 어떤 대사가 제일 좋으셨대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무래도 그 애순이의 어릴 적 그 모습들에 이입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냥 저희 할머니께서는 뭐 막 너무 힘든 상황을 연기하거나 그걸 좀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애기가. 네, 보시기는 계속 보시지만 뭐 드라마 상에서라도 실제로 뭐 맞는 씬이 있다든지 막 누구한테 많이 막 욕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애순이가 상황이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특히나 2, 3부에서 되게 그걸 뭐랄까 막 너무 아프지만은 않게 맞아요. 표현이 많이 됐잖아요. 네. 관식이와의 그런 알콩달콩한 모습들도 있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묘사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식이랑 애순이가 너무 예쁘다고. 제가 사실 인터뷰 앞두고 유성희 미술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작품의 그 헤어질 결심과 아가씨와 많은 작품들을 해오신 이 유성희 감독님이 사실 가장 좀 놀라면서 봤던 장면이 그 남포장 장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애순이하고 관식이한테는 화양연화 같은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벽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김한기 화백의 은하수라는 작품을 인스파이링 받아가지고 만든 그런 벽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벽지는 뭐 실제로 눈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쁘고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벽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벽지 디자인이 너무 과하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운들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혹시 분산되거나 혹은 이 화려함에 묻힐까 봐 그런 걱정도 사실 한편으로 하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잘하겠지라는 또 안도도 하면서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와, 그 순간에 아이유 씨와 박보검 씨의 눈이 너무 반짝거려서 그 뒤에 있는 은하수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 앞에 있는 별들이 너무너무 반짝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저희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너무 진짜요? 너무 저도 그 장면을 감사하다. 보면서 정말 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한 사람의 혹은 한 인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이 어디 정말 비싼 데 가가지고 어떤 걸 먹고 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곳에 우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해석이신데요. 본인이 보셔도 너무 예쁘죠? 그 남포장 시퀀스가 전체가 다 너무 이 폭삭소 가수다의 어떤 초반 그 이미지를 딱 잘 잡아주는 씬이잖아요. 그래서 전 대본을 보면서도 아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이제 봤던 씬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박보검 씨와 되게 상의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할까? 우리 저렇게 할까? 야, 지금 나 어땠어? 지금 너 너무 좋았어. 난 어땠어? 이런 추억들이 좀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강말금 선배님과 어떤 그 몸싸움을 막 하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이 작품에 임해야겠다, 임하고 싶다라는 어떤 정신이 초반에 딱 네. 만들어졌네요.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시퀀스라고 생각해요. 조명과 배우의 동선과 그리고 촬영이 동시에 이렇게 한 번씩 가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은 되게 리드미컬하게 잘 찍히기도 했고 많이 공을 들이셨죠,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간 씬들도 맞죠. 이제 몇 개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에 대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신 게 그 김원석 감독님이라는 분이 너무 막 반사판을 많이 쓴다든지 그 시대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의 조명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또 타협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포장 조명 이런 것도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좀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요. 네. 예. 촬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배우들의 눈도 잘 살아야 되고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막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두 분이 상의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 동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고 불을 딱 켜고 네, 맞아요. 이렇게 탁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합이 그 씬이 이제 완전 원테이크로 이제 찍었는데 뭐 선풍기를 했다가 돌아가면 이제 관식이가 입을 펴고 있는 게 보여지고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고요. 남포장 씬들은 정말 극 초반에 찍었어요. 그래서 모두의 그런 약간의 그 긴장감과 예, 그게 다 담겨 있는 애정도가 되게 높은 씬이죠. 그게 약간 그 초반 시퀀스인데 어저께 마지막 회를 보면서 70년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가 되었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짝반짝한 순간들이 실제로 진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모여서 이 16개의 시리즈가 그쵸. 내막의 시리즈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맞아요. 생각 들어서 오롯이 되게 잘 담아낸 그런 작품이다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대본 처음 받아보고 내 입으로 이런 대사를 내뱉을 수 있다니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좋아하는 대사가 있으세요? 너무 많겠지만 너무 많아요. 진짜 그 대사 자체가 너무 좋았다기보다 또 씬 자체가 주고받는 이들의 설정이 너무 좋았던 건데 나는 죽어도 이제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빌드업을 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식이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만들어내는 그 빌드업. 네, 그게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와 이렇게 센 고백이라니. 절대로 심지어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했는데 너 니네 할머니한테 지지 했을 때 다 관식이가 나 할머니 이길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막 몇 개의 말보다도 그냥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둘이 이제 재회하잖아요. 네. 그 관식이가 헤엄쳐 와서 거기서도 와 이거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어. 느꼈던 씬이 사실 그 씬이 정말 가장 컸었는데 둘이 재회를 했을 때 끌어안고 둘이 하는 대사가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대사가 아니고 나 옷감으로 해야 돼. 첫 대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막 야, 너 괜찮아 뭐 어떻게 왔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뭐 네 꿈을 이루러 갔어야지 막 이렇게 더 사실 마음이 아프려면 아플 수 있는 대사들이 또 많이 선택지가 있었을 테지만 나 옷감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한식이가 나 돈 있어. 나 돈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 어떻게 이 사랑 어떻게 만나고 나 이 씬 너무 하고 싶은데? 라는 그 욕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씬을 쓰셨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씬이. 임상춘 작가님의 어떤 대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영에서 오는 네. 그를 바라보다 보면 그냥 절로 그런 연기가 날 것도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보검 배우는 그 왜 새빵살이 끝내고 엄마의 집으로 다시 입성하여 그 같이 이렇게 바라보던 그때 그 눈빛 같은 걸 보면서 이미 뭐 아유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이만큼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박보검의 눈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진짜 보석이잖아요. 오. 흔히 우수에 찬 눈빛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우수에 찬 눈빛이구나. 바로 이것이 그 사전적 의미의 그렇죠. 우수에 찬 눈빛이구나. 그걸 보검 씨의 눈을 보면서 매 순간 느꼈고요. 늘 눈이 깊으니까 마음이 또 깊어서 그게 눈에 드러나는 거라고도 생각하긴 하는데 보검 씨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마음이 워낙에 깊고 맑은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서도 저렇게 드러나나 보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너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도 보검 씨 눈을 보면 또 감정이 더 올라와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애순이는 계속 울보라 계속 울어야 되잖아요. 잉 하고. 네네. 늘 힝 울어야 되는데 그게 뭐 물론 정말 애순이가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슬픈 씬이라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씬에서도 많이 울지만 기뻐서도 울고 행복해서도 울고 그냥 늘 힝이 일단 기본 장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특히나 보검 씨의 눈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죠. 같이 울어주고 있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같이 울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 눈이 애순이로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더 벅차고 좋아서도 더 눈물 나고 슬플 때도 더 눈물 나고 부스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긴 한데 일 나가는 네. 관식이를 이렇게 인사하는 그 장면은 사실 애순의 입장으로 보는 이 사람의 프레임을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꿈 많았었던 문학소녀가 결국은 저 작은 한 평짜리 부엌 안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좀 답답할 수 있고 꿈을 꺾은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애순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세상 안에서 무언가가 흡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사람인데 그쵸.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금명이와 저 멀리 있는 떠나는 관식이의 그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정말 완벽하구나. 난 이제 문학소녀가 아니라서 불행해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얼굴이던데. 행복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아궁이 앞에서의 그 씬 정말 좋아해요. 대본에 써 있을 때도 네모난 프레임 밖에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관식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에 그 아궁이 앞에서만 갇혀있는 애순이 너무 안쓰럽다. 근데 애순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출근하는 관식이와 그 자전거 타는 금명이의 그 본인의 프레임에서는 너무 그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각자의 시점으로 그 대본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씬을 연기할 때 그냥 너무 저도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또 다행히 날씨도 도와줘서 그 쨍한 그 햇볕 아래서
금명이가 막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애순이 행복하네 지금 이렇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게 나중에 결과물로 이제 봤을 때 웃고 있는 모습이 조금 좀 제가 낯선 거예요. 내가 봐도 좀 낯설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그 씬에서 엄청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아이유가 예쁘게 담기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정해놓은 그게 있는데 조금 제가 TV로는 좀 많이 못 봤던 저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웃었고 손을 저렇게 열심히 흔들고 있었어? 손을 저렇게 열심히 기억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냥 그 자체를 너무 그렇게 연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뻐 보이려고 하는 웃음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웃음이. 행복한 웃음. 네. 맞아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고작 저 정도로 만족해? 고작 저 정도로 행복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순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반짝반짝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요이 땅 해서 네. 자전거를 이제 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 금명이는 엄마하고 또 다른 프레임, 그쵸. 조금 더 확장된 네. 프레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애순이의 세계에서 금명이의 세계로, 세봄이의 세계로 네. 갔을 때는 정말 세봄이는 어떻게 살아나갈지 맞아요. 우리는 뭐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걸 만들어준 애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장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저도 그래서 그렇게 광래에서 애순이가 금명이를, 금명이가 세봄이를. 그럼 앞으로 세봄이가 만들어 나갈 세상은 또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세봄이를 막 이렇게 머리 빗겨주고 네. 안아주고 하면서 머리 빗겨준 것도 네. 너무 예뻤는데 그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 씬에는 그걸 느끼면서 연기했었어요. 애순이를 연기하고 또 금명이를 연기하는 아유 씨를 보면서 애순이는 아유 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느낌이었고 금명이는 나를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와 그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두 쪽이 다른 방식으로 리얼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들이 담겼겠구나.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애순이를 제가 대할 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연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서럽고 애순이 서러워 본 사람들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 해서 더 서럽고 금명이를 이제 연기할 때는 감독님과의 좀 많은 그 상의가 좀 있었어요. 이 정도로 금명이가 해도 되냐? 우리가 애순이의 인생을 다 봐온 입장에서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금명이가 이렇게까지 또 표현의 그 레이어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이걸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여기선 더 높여야 된다. 여기선 더 낮춰야 된다. 라는 거를 감독님께서 두 인물을 다 보신 분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감독님께서는 금명이가 좀 관식이나 애순이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좀 짜증낼 때거나 뭐 이럴 때도 그런 좀 그늘진 모습들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 진짜요? 이렇게까지 해요? 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금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도 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했고 애순이는 우리 모두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글 외에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너무 작가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셨고 너무나 그냥 다 따라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금명이는 좀 생략된 지점들이 아무래도 좀 많죠. 어린 시절 금명이를 시청자들이 계속 보다가 이제 제가 연기한 금명이를 이제 소개가 된 때는 되게 애가 이렇게
푸석하고 엄마 아빠 첫 뽀뽀요? 어른이 된 동명이 된 첫 사람 대사. 말이에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귀엽고, 시니컬해?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니컬해졌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금명이는 생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좀 상상력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더 좀 필요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좀 상의를 많이 하고 지금 연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애순이로서 연기할 때는 주변에 그 스태프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막 다 사랑해줘요. 네. 아 우리 애순이 막 애순이 막 잘한다. 애순이 거기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잘했어. 막, 아이고 애순이 너무 아이고 애순이한테 너무 막 못되게 한 것 같아. 막 이런 저희가 있는데 금명이로 제가 딱 분장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살짝 얄미워하는 느낌? 모두가 현장에 모두가 막 이런 게 들려요. 이렇게 딱 이제 오케이 딱 나고 나면 금명이 너무 애순이한테 너무 금명이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농담 반 현실 반의 그런 피드백들이 막 들리니까 이제 저 딴에는 이제 금명이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또 나름의 변호를 하는데 금명이의 변호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온도가 달랐던 기억이 재미있었어요. 애순이의 삶안은 항상 바람잘 날이 없긴 하죠. 특히나 동명이를 잃은 그 바다. 아마 뭐 저라면 그 씬을 앞두고 너무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물리적으로도 계속 파도가 치는 네네. 어떤 상황이고 막 비를 맞으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편안한 현장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계셨던 모두가 너무 고생하셨죠. 이렇게 또 서서. 네, 저랑 뭐 보검이와 그 새벽이 뿐만 아니라 동명이 뿐만 아니고 계속 그 마을 분들이 계속 서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행동이나 대사도 없이 그냥 서 계시는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약간 또 좀 날씨도 진짜 좀 스산한 느낌이 좀 있었고 거기다 계속 비 내리고 여기에다가 파도 치고 네. 강풍 불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서로 사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의 소음이 큰 저 앞에 현장이었어요. 있는 동료가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지도 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보검 씨의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뭐 금명 아빠 저기 구급차 좀 불러줘. 그것도 당연히 보검 씨도 안 그러니까 대사가 여긴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 동명이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 춥고 아이가. 보기에는 쉬울 수 있겠지만 이 몸에 힘을 힘을 뺀다는 빼는 게 맞아요. 어렵죠. 힘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대 아이에게는 더더욱 힘든 움직이지 않고. 네네. 여기서 엄마가 계속 너를 만지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해도 막 그리고 막 비가 떨어져서 좀 간지럽거나 뭐 추워서 그리고 이렇게 움츠리거나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새벽이가 연기를 해낸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마음의 부담도 당연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고, 근데 대본에 역시나 그 씬도 너무 명료하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울보인 애수는 울지 않는다. 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무쇠가 무너진다. 그렇게 네. 무릎을 꺾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목 놓아서 관식이가 우는 건 이제 처음인 거니까 무쇠가 무너지고 울보인 애순이는 울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둘의 대비를 대본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저도 근데 이걸 계속 알지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뭔가 눈물이 난다든지 아이가 제 앞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뭔가 이걸 계속 그냥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는 그게 자꾸 이게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저희의 현장에 또 김원석 감독님께서 더 대본처럼 더 걷어내요? 네네 더
애순이는 더 건조하게, 음. 더 관식이는 더 음. 무너지고 더 아무튼 이 대비를 확실히 보여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걸 계속 참는 것도 참 어려운 연기였겠네요. 그쵸. 정말. 몸이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참는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드는 걸 비워낸다는 게 그것도 또 좀 어려운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또 보검 씨가 그 돌바닥에 그 무릎 어떻게 해요? 보호대를 차긴 찼는데 와. 그래도 다 아마 까지긴 했을 거예요. 보검 씨가 너무 여러 번 무릎을 꿇었고 너무 힘들게 울었잖아요. 그쵸. 몸을 막 이제 비틀면서 정말 그 고통이 다 느껴졌어요. 표현이 되게 울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아, 동명이가 지금 너무 힘들겠다. 아, 우리 관식이 너무 힘들겠다. 우리 지금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이모들 포함해서 우리 도동리 주민들 진짜 너무 힘들겠다.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나는 건조한 네. 애순이어야 해. 일보 애순이 네, 울지 않아. 저는 거기서 이제 건조하게 있고. 몇 테이크나 갔어요? 아, 셀 수 없이. 아, 정말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고, 그 태풍 시퀀스 있잖아요. 그 6부에 그러니까 초반부부터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네. 그 전반적인 그 태풍 시퀀스는 진짜 여러 번 찍었고 여러 날 찍었고, 아, 오늘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가 너무 쨍쨍해. 그러면 오늘은 이게 DI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흐린 날, 흐린 시간대를 찾아서 또 기다렸다가 또 찍으시거나, 오늘은 접습니다 해서 접고, 재촬영을 한 구간도 있고, 그 연기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감독님이 생각하신 그 머릿속에 그 태풍의 강도, 완벽한. 네, 모든 것이 딱 떨어지는 거를 만나기까지 모두가 오래 기다렸죠. 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었네요. 네. 하지만 그게 또 중반부에 그게 딱 하이라이트. 그쵸. 힘을 딱 주는. 잡아주고,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또 이 에피소드가 나왔어야만 하는지를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애순이와 관식이가 얘들이 항상 늘 좋은,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막 이렇게, 아, 저렇게 사랑하니까 저렇게 노년까지 저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동화 같은 인생만은 아니었다. 이 둘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이, 벼락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 정말 동반자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살려주고, 네, 살려주고 닦아주고 그런 시절이 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견고한 이 노년기의 사랑도 성립이 됐던 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씬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씬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애순이의 그 건조하게 누워 있었던 그 얼굴, 그러나 결국은 또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서 아이들 앞으로 가는 그 엄마의 모습이 더 우리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얼만큼 무너졌던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와, 갑자기 또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진짜. 16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울면서 본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나? 보통 이제 눈물이 눈에서 나잖아요. 네. 왜 가슴을 치면서 보게 되지 않아요?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찌르르 하면서. 와, 이게 물리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이걸 치면 이렇게 울 일인가? 저 스스로가 당황스러운.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그런데 진짜 이게 보통 휘발성이 빠른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이 아픔이 진짜 여운이 오래가는 맞아요. 그런 드라마였어요.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눈물이 눈물이 나겠다 하고 툭툭툭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 딱 끝나고 크레딧까지 이제 볼 때 이렇게 잘 보고 아, 좋다 하다 갑자기 하면서 기침처럼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 걸 보면서. 그래서 매회 저는 크레딧에 그 음악까지 다 듣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문구까지 다 보고
기침 같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너무 무해한 드라마였지만 신체는 진짜 유해한 드라마. 진짜 너무너무 온몸이 되게 아파서 오늘 사실 걱정했었던 게 바로 마지막 회를 끝낸 다음 날이잖아요. 네, 오늘이 하필 제가 혹시나 눈이 이렇게 부을까봐 계속 얼음팩을 옆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봤어요. 저도 찍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씬이에요. 아, 그 씬 어떻게 찍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폭삭 속았수다 홍보를 다닐 때 부녀 간의 이야기, 모녀 간의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항상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더 얘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얘기하자면 그 씬에서 혜준 선배님께서 건강하실 때 모습, 좀 편찮으실 때 모습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그 씬 전에는 막 한 이틀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정말 얼굴이 네. 그냥 분장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물조차 안 드시고 그냥 너무 마르신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또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또 찍으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선배님의 그 고생 그 노고가 너무 이제 느껴지면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관식이로서도 그렇고 선배님의 모습으로 봐도 너무 막 안타깝고 끝나면 선배님 이제 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 씬이 진짜 절대로 엔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몰입에 되게 애썼던 기억이 나고 선배님께서 대단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또 후반부는 정말 이제 중년 관식이 박해준 배우의 네. 드라마였던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단독 질주. 보면서 다시금 엄청 울었었거든요. 네. 그 배우들한테는 네. 공개를 해줬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며칠 몇 시까지입니다. 하면 그때까지밖에 못 봐요. 네, 그러면 1분이라도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마지막 4회분을 저희도 방송에 근접해서 봤거든요. 후반 4부는 정말 선배님의 그 단독 질주 너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운다. 조금 창피하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아니고 관식이로 느껴지실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선배님이 보셔도 그런 소감을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이 시리즈 안에서 두 명의 역할들을 하고 계속 아유 씨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입장을 좀 더 보게 된 작품이 맞아요, 아니었을까 맞아요. 싶기는 하거든요. 첫 씬에 그 문소리 선배님께서 이제 분장을 하시고 그 씬부터도 제가 연기한 그 애순이의 그냥 그 노년으로 느껴지면서 분리감 없이 애순이로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래의 그 염혜란 선배님의 애순이의 아역을 맡았던 그 태연 씨의 그 연기와 천무 아역 배우들의 그 연기를 막 보는데 시대로 들어가서. 실존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내가 아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저는 어머니가 제주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나! 그러면 애순이와 금명이의 뭐 남포장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진짜로 이렇게 보셨겠네요.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가지고 또 엄마를 가지고 또 딸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난 출산 장면을 보는데 네네. 어저께 금명이의 네. 출산 장면을 보는데 제가 본 드라마 안에서의 출산 장면 중 제일 리얼했던 것 같은 게 실핏줄이 다 터져 있고 머리가 그렇게 떡져 있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들 다 잡아내셨구나. 맞아요. 혹은 또 배우가 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냈나 하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조금 또 분장 욕심 조금 있는 편이네요. 그래서 저희 분장팀 분들께서 진짜 열의를 하신 드라마잖아요. 실핏줄 같은 경우는 대본에서도 아예 묘사가 돼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다. 그걸 그 분장팀 분들께서 리얼한 실핏줄 그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제 출산한 이후의 산모들의 얼굴들 같은 것들. 여기까지 해도 돼? 막 이렇게 분장팀 분들이 하시면 더 해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좀 뭉쳐있고 떡져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실제로 그 출산 씬을 연기를 하면서
정말 땀을 좀 많이 흘리기도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했죠. 부분 들어가 있는 선명한 리얼리티 같은 게 누군가는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 혹은 경험들을 네. 진짜로 좀 느끼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분장팀 분들과 미술팀, 소품팀 분들이 정말 만들어내신 거죠. 네. 진짜 한 배우가 다양한 연령대를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를, 그 딸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대본은 거의 그쵸. 없는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건 진짜 행운이죠. 너무 이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다고? 들어왔다고 마치 광래의 한 대사처럼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걸려? 이게 나한테 걸렸어? 하는 그런 행운이었죠. 대본을 전체를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근데 처음에는 6부까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초안 단계에서 그때가 아마 6부까지의 스토리라인을 받았었던 기억이에요. 그 이후에 1, 2년 더 살고 이 작품을 찍었기 때문에 또 네네. 그 사이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또 들어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이유라는 배우를 또 생각을 해보면 항상 조금은 자전적인 음악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게 연기에 있어서도 다 적용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삶에서 길어왔었던 어떤 경험들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러려고 노력해요. 너무 이 일이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태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건 거의 소명 아닙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뭐 예를 들면 노래를 하는 것도 연기를 하는 것도 TV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람이 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이 일이야. 이걸 하려고 네. 태어났어. 네,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그 노래 쓰고 연기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을 인터뷰나 뭐가 됐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봐주는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여기 비축해놔야 돼. 이거 저장. 저장. 네.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꼭 기억하자. 네, 이 말들을 모아놔야 돼. 등등. 그렇게 다 삶에서 얻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일로 내보내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삶이 자기의 연기와 음악에 다 이렇게 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진짜 그 처음에 저희가 뵀었던 게 부산 영화제에서 네.
브로커 GV 할 때 맞아요, 뵀었었고 그리고 위닝 콘서트 GV 그 할 때 GV 이제 때. 다시 보게 됐었는데 저는 다른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와 그 다음이. 물론 이제 브로커라는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분함 네. 같은 것들, 좀 어두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었다면 이때가 이제 그 위닝 콘서트 개봉할 때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삭소가수다 예고편이 나왔었던 그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네. 네. 근데 이미 제가 만난 사람은 되게 애순이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 뭐 우리 뭐 메소드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점점 더 느껴요. 이게 내 생각보다 내가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어떤 그 당시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서 뭐 사람이 여러 가지 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어둡고 조금 더 뭔가 폐쇄적인 고독한 방이 있고 그것을 건드려주는 그 방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제 안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 애순이 같은 요망진. 네, 강인하면서도 요망지면서도 그런 걸 또 활짝 열어주는 그런 대본을 만났고 그걸 또 1년에 걸쳐서 맞아요.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요새 뭐 좋아? 좋은 일은 있어? 그걸 한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계속 애순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뭐 네, 이런 그때 어떤 캐릭터인지도 당시에는, 모르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그냥 사람이 밝아졌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론 뭐 작품이 진짜 사람도 많이 받고 많았고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그게 또 크겠지만 아직 예순이 이후엔 제가 연기를 한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날리는 머리칼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기미들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걷어 올려 붙인 그 소매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이거는 그러니까 카메라 바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Come take a seat. Let's talk and unwind.